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교목실장 이종태라고 합니다. 교목실은 서울여대 재불인 경건의 수업과 또 기독교 개론 교양 과목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ASMR이라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 부디 이 녹화가 제 인생의 흑역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애장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키보드인데요.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기계식 키보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자판 소리가 참 좋은데요. 자판 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저의 또 다른 애장품은 이 천인데요. 나니아 연대기를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루시가 어떤 옷장문을 통해 나니아에 들어가는데 그 옷장문이 그려져 있는 내 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천을 이렇게 먼저 보면서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마법의 천을 두르고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또 다른 애장품은 성경책입니다. 가죽 성경책인데요. 가죽은 두드리는 나는 소리도 좋죠. 지퍼를 여는 소리도 좋아합니다. 성경책에 쓰이는 종이는 박역지라고 하는데 아주 얇은 종이죠. 이런 얇은 종이를 넘길 때 나는 소리도 좋아합니다.
다른 애장품은 단소 연필인데요. 연필심 200개를 압축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연필심 200개로 만들어져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연필인데요. 이 연필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새기고 싶은 구절을 빗줄을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영화 간디의 감독자로 유명한 리차드 아텐보로 감독의 1993년도 작품인데요.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었던 이 영화는 앤서니 홉킨즈와 데보라 윙가가 주연을 맡아 열연했는데요. 어떤 비평가는 앤서니 홉킨즈가 출연한 영화들 중에서 이 영화를 최고로 치기도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중세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와 미국 출신 작가 조이 그레샴의 만남과 결혼과 타별 이야기를 기본 줄거리로 하고 있는데요. 멜로드라마적인 재미와 비극적인 감동을 넘어서 관객들을 삶과 사랑과 고통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물음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만약에 저서의 판매량과 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난 세기에
영미권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 저술가의 자리는 이 옥스브리지 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이견을 달 역사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루이스는 주로 순전한 기독교 같은 그런 기독교 변증서를 남긴 저술가로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계 바깥에서는 루이스는 판타지 문학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서 더 유명합니다. 루이스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삼촌 악마가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한테 인간을 유혹해서 파멸에 빠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한 31통의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고요. 또 지옥 언저리에 살던 홀령들이 천국 언저리로 소풍을 가서 거기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인간 실존에 대한 영성적인 통찰과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런 판타지 저술이 있는데, 이 책은 범신론적인 세상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책에 대한 반박서 성격의 책이기도 합니다. 또 랜섬이라고 하는 언어학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화성, 금성, 지구에서 펼쳐지는 모험 형식의 신학적 판타지물인 우주 3부작 침묵의 행성 밖에서 베렐란드라 또 그 가공할 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피드와 푸시켓 신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로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라는 제목의 책도 있는데요. 이런 신화적인 소설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찾기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신들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할 수 있겠는가. 루이스의 서거 50주기였던 지난 2013년 11월에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문인들의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제인 오스틴, 루이스 캐롤, 조지 엘리엇, 오스카 와일드, 존 키츠, 존 밀턴, 윌리엄 워즈워스, 셰익스피어 같은 영국 문학사의 기라성 같은 문인들의 기념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루이스의 기념석이 지난 2013년 11월 22일에 설치되었는데요. 루이스가 단순히 유능한 기독교 변증가로서뿐 아니라 탁월한 문인으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칭표였습니다. 문학가로서의 루이스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책은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몇 해 전에 BBC에서 비평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위대한 아동문학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샬롯의 거미줄 다음으로 2등으로 뽑힐 정도로 대중뿐 아니라 비평가들에게서도 호평받는 현대 판타지 문학의 고전입니다.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의 적권인 사자, 마녀, 옷장, 이 책을 절친이었던 오웬 바필드의 딸이자 자신의 대녀인 루시 바필드에게 헌정하면서 이렇게 한사에 적었습니다. 루시야, 너는 이제 페어리테일, 동화를 읽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어버렸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페어리테일을 다시 읽을 나이가 될 게다. 루시는 당시 15살이었으니까 페어리테일 같은 요정 이야기 동화책을 좋아하지 않을 나이였기는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루시가 언젠가는 다시 페어리테일을 읽게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아이는 크면
어른이 되지만 또 어른이 더 성숙해지면 다시 어린아이 같아지기도 하니까요. 나니아 연대기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또 페어리테일을 다시 읽을 나이가 된 그런 성숙한 어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얻는 것도 많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많게 되는데 무엇보다 동심을 잃게 되고요. 또 워즈워스 시인의 말을 빌려보자면 무지개를 보면 뛰는 가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른들은 무지개를 봐도 가슴이 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기는 이제 머리가 클 만큼 컸다고, 과학 지식을 통해 계몽되었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이죠. 스스로 계몽되었다고 여기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태양을 보고 절하지 않고 또 무지개를 볼 때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대신 현대인은 행성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또 프리즘을 통해서 무지개 현상을 만들어내죠. 루이스는 현대 세계에서 스스로를 계몽되었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어른들을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썼습니다. 현대가 잃어버린 것들, 현대 세계에서 어른들이 잃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회복의 길을 모색하도록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대부 갓파더가 되어준 루시가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대견스러워했겠지만 루시가 언젠가는 현대의 보통 성인들보다 더 성숙해져서 페어리테일을 다시 읽는 그런 성인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페어리테일을 읽어본 지가 언제인가요? 나니아 연대기는 나니아라는 판타지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영국 런던에 살던 페펀시가의 사남매인 피터, 수잔, 에드문드, 루시가 독일군의 비행기 공습을 피해 디고리 교수라는 분의 시골 별장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 막내 루시가 그 교수의 집 어느 구석진 방에 놓여있는 어떤 오래된 옷장문을 통해 나니아라고 하는 신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의 모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감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자, 마녀, 옷장 그 책에서 그 페벤시가의 아이들이 한동안 머물렀다는 그 노 교수의 집은 책의 묘사에 따르면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저택이었고 또 생각지 못한 장소들로 가득한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저택, 생각지 못한 장소들로 가득한 그 집 안을 탐험하다가 루시는 커다란 옷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어떤 방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옷장 안에 들어가 보았다가 거대한 모험 이야기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죠. 루이스에게 있어서 이 세계는 바로 그런 생각지 못한 장소들로 가득한 커다란 집과 같은 곳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집안 곳곳을 탐험하는 그런 아이가 되라는 초대를 받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세계는 집과 같죠. 그리고 루이스가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집은 아주 거대한 집,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집, 많은 비밀의 방들이 있는 집입니다. 그 나니아 작가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 세계가 바로 그런 집이라는 것이죠. 지구, 집주, 우주라고 하는 집 말입니다. 현대인은 이런 우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달 주소라된 이 현대 세계에서 이제 인간은 의미가 붙박이 되어 있는 그런 코스모스를 집으로 삼아 안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무관하게 거대한 텅 빈 공간 속을 그저 부유하는 존재라 하겠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코스모스, 즉 질서와 아름다움이라고 불렀던 우주를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더 스페이스, 그냥 빈 공간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그래비티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어떤 여주인공이 거대하고 어두운 텅 빈 공간, 스페이스 속을 우주의 미아가 되어 홀로 부유하던 그런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이 혹시 너무 섬찟하게 다가왔다면 어쩌면 그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세계 안에서 실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그 장면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탓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은 집으로서의 우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주, 이런 집을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를 다시금 초대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또 기독교가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르면 인간은 역설적이지만 집에서만 모험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난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은 모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는 그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 뿐이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모험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용기 있게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영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늘에 신께서 계시는 그런 하늘 아래 땅에서만 용기 있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길을 떠나서 태초로부터 이어지고 또 종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세계, 생각지 못한 장소들로 가득한 이 세계, 이 집 안에서 말이죠. 천자문의 시작을 보면 천지현황 우주홍황이라고 나오죠. 이 말의 뜻은 아득하고 까마득한 신비로서의 이 세계, 우주, 코스모스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호레이쇼, 하늘과 땅에는 자네의 철학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다네. 나니아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참된 삶, 믿음의 삶이란 이런 위험하고도 또 아름다운 이 세계 안에서 탐험하기를, 또 모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커다란 집안을 탐험하며 비밀의 방 옷장을 열어보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험심을 가지고 이 세계를 탐험하기를 나니아 현대기는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ASMR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가 이렇게 녹화를 해 보았는데요. 네, 흑역사가 될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네, 재미있고 또 저한테는 옷장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본 그런 재미난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일상 속에서도 이런 용기를 통해 또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고 또 많은 재미난 체험들을 해보시는 여러분의 나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